윤석열은 그러면 언제 결정되는 거냐의 문제를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26일 날 대법원 이제 대법원이 아니죠. 그 2심. 선거법 재판 2심 나온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리라 보십니까? 근데 그거에 맞추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없거든요, 세상에. 네. 결국에.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재판관. 그래서 조금이라도 꼭 26일 이재명 2심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좀 미루고 싶다는 보수적인 정치색을 가진 헌법재판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8명이 모여서 평의를 할 때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혀 다른 논거를 했겠죠. 다른 걸로 그 목적은 그거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노출시키는 언행을 하는 헌법재판관은 없었을 거다. 그 나름 판사 중에서도 꽤 똑똑한 사람들이 됐는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줄 알고 막말 그렇게 막 김용현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처음에 뭐 4월 초 다음 3월 25일, 3월 21일 막 이렇게 땡기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어제 한덕수 그 청구를 보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그리고 오후에 한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정도로 저도 이제 은근히 마음이 좀 조급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4월 4일도 놀랍지 않다로 생각을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임명이 안 된 게 12월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가을부터 특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되면서 이제 몇 달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쌓여 있는 사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달리 1월 말과 2월 말에 각각 헌재가 일반 사건을 선고했죠.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러면 지금 나가야 돼요. 이민선 문영배까지. 지금 평이 그 전에 해놓은 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몇 개 더 처리하는 걸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왜냐면 조직이 돌아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후임자들이 또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뭐 한 20건이라도 그 간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늘 한 20개 정도 처리하는 게 있고 일반 사건이 또 한 20개 정도 처리하는 이제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 주 목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 선후 관계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에 윤석열 탄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거 보면 그 바쁜 와중에도 1월과 2월에 마지막 주에 그 일반 사건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냥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빠르면 28일이다 라고 예측하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까지 우수 변호사는 생각한다. 뭐 저는 이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우수은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우수은 변호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만 이렇게 늦어져도 저는 8대 0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저는 4월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한 생각은 하는데 뭐 바람이 좀 섞여 있는 거겠죠. 4월까지 가면 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제 해석을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식 해석은 막 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막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막 하는데 그건 그냥 자기 조회수 나오는 기사 만들고 싶어서 본인도 아닌 거 알 거예요. 그거는 거의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거는 조회수 장사를 위한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요즘 자기 기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렇죠.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26일 날 선거는 선거인 거고 그거는 그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가는 거고 헌법재판관들의 이 일정은 일정대로 그것도 가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내심 어떤 재판관이 내심 좀 보수의 입장에서는 왠진 모르게 왠진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2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겐세이 뭐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그럴 수 있죠. 화려한 플레이를 뭐 네.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여의도 인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여의도식 해석. 그러니까 해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석이에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에요. 해석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는 거냐? 이게 여의도식 해석 뭐냐면 지금 보수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뭐냐? 보수가 주장해왔던 게 헌법재판소의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언제 나왔으면 좋겠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 26일 날 이 선거법에 대한 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보수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1월부터 계속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선고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바라는 바를 다 들어줬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뭘까? 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보수가 바라는 바를 지금 왜 다 들어주고 있을까? 그런 거는 이거는 윤석열이 아까 얘기한 대로 8대0 파면이 확실하니까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종의 저울을 가지고 균형 맞추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오늘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님이랑 민변 선배님이랑 통화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런 거 같다 이거는.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해석이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있다 지금. 다들 뭐 그런 시선으로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뭐 어쨌든지 간에 8대0 그러면은 이게 파면이 확실하다면은 첫째 왜냐면 지난번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그것도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지만은 이런 해석이 만약에 이런 해석을 굳이 우리가 한다면 그럼 8대0 파면은 되겠구만 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안심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말이야 법리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법에 의해서만 열심히 판단을 하고 이게 뭐 진작에 판단을 내리고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을 했으면은 진작에 다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을 이러한 소위 말하는 정무적인 판단 어느 쪽에 좀 유리한 걸 주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추기식에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느라 지금까지 판단 안 했다?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딨는가? 이런 두 가지의 지금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혼란이 불거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쨌든지 간에 뭐 어쨌든 그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진심이 그렇든 아니면은 오해를 사고 있는 거든 현실적으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을 새서라도 평일을 밤을 새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이 혼란이 빨리 정리가 되죠.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건 아닌 걸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평일을 열면 오늘의 쟁점, 오늘 정리해야 될 거는 어떤 거니까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쟁점 정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심 수명 재판관이겠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누구예요? 정영식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제 내는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할 때 구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네. 절차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그 숙제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그날의 숙제 끝나면.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은 2시에 가고 어느 날은 좀 늦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힘을 지금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제가 걱정됐던 게 그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시던 우리 그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계셨는데 다행히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좀 단식들을 좀 푸시는 걸로 건강이 너무 좀 악화될 수 있어서 그 전에도 2분 정도 먼저 입원하셨는데 오늘 대부분 병원으로 좀 가신 것 같고 김경수 지사는 아직 단식을 안 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텐트 방문하고 정의당 텐트도 방문하고 뭐 진보당 텐트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번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 단식 안 푸는 분이 저기 이제 또 있어요. 그 민주당에 그러니까는 지금 단식을 푼 분이 있고 안 푼 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단식을 좀 풀어주십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난 풀겠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안 풀었는데 위성곤 의원이라고 안 풀었는데 오늘 결국 이제 병원 실려갔네. 그러니까요. 그 좀 병원 실려가지고 건강들 해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단식이라는 게 성과가 이제 나지 않은 상황에서 푸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건강을 보존하면서 이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고 말씀하신 이제 시민사회 인사들이고 오늘 풀기로 했는데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지병이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괜히 뭐 그런 지병들 있잖아요. 뭐 당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거는 부담이 되는 지병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무리를 뭐 그렇게까지 할 국면 아닌 것 같다. 이제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닥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헌재가 그런 정무적 고려를 뭐 하든 것이든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나 속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수의 원을 들어줘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명분의 빌드업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의 어떤 권위나 명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우리 해석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감하는 거랑 별개로 이해는 간다 정도? 뭐 그냥 그런 공감과 별개. 공감과 별개. 그들의 논리에서 법관의 그들의 계산법에서 법관의 유니버스, 뭐 헌재 유니버스 안에서. 근데 그래도 뭐 이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납득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불법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는 건데. 아무리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계엄령은 계몽령이에요 이래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정권에다가 이재명한테 이 정권을 헌납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게 맞다고 하면은 그거에 영합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무적이라고 하면은 정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판이고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서로 확 그어버리는 게 차라리 뒷말을 안 남기는 거지. 이것저것 고려했다라는 해석을 낳게 되고 이것저것 고려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순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꼬투리 잡히고 더 말 나옵니다. 제 그냥 이런 국면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봐봐요. 벌써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그 다음에 이건 왜 고려 안 했어 저건 왜 고려 안 했어 이것도 고려해야지 저것도 고려해야지 이런다고 뭐 헌법재판소가 가령 헌법재판소가 그게 4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28일이 됐든 윤석열 8대0
파면 결정 내리잖아요. 이런다고 지금 저렇게 막 격앙돼 있는 저 극우 시위대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앞에 한덕수도 우리가 하는 말 한덕수 빨리 결론 내주세요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이재명 2심 결과 그 나온 거 그거 그 다음에 선고도 해주시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욕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욕만 할게요 이러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이 나쁜 놈들아 하지.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쓰리점 쓰죠.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미 재판관의 그 당시 임기와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그 임기들이 결국 어떤 기간의 어떤 마지노를 삼게 되면서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 이 재판관들 사이에 그냥 합의 되지 않았을까. 늘 뭐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미선 문영배 두 분의 임기가 뭐 3월 18일이었다 이랬으면 3월 15일이라도 낫겠죠. 3일 전에 어떻게든 했겠죠. 어떻게든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동감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뭐 5월 며칠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 그래서 어디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임기가 오히려 5월만이었으면. 그래서 그런 뭐 잘해서 보는데, 어쨌든 다 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좀 뒤쪽으로 얘기하면서도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빨리 나길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제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나기를 바라야죠. 그럼 빨리 뭐 나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T인 척 하지만 역시 가끔 F가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의 본능인 것 같아요. 변호사 이게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 나는 그쵸. 변호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다뤄야 돼. 뭐 이런 자꾸 그러한 이제 그 자기 검열을 거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있죠. 그래서 우수 변호사가 됐나 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어디 가서 헌법재판소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를 시작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든 간에 댓글창에서 난리가 납니다. 얘기를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왜 난리를 치냐? 네가 뭘 하냐? 네 얘기한 거 다 틀렸지 않았냐? 근데 그분들이 내가 뭘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뭐를 얘기했는지. 아까 여기 있던데? 네? 아까 있던 댓글에 뭐라고요? 김민환 2월에 선고난다고 했었다. 네.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했대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네. 네. 헌법재판관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무슨 네가 뭘 하냐. 근데 이제 다른 방송 가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네가 뭘 하냐. 그다음에 니들 뇌피셜로 얘기하지. 얘기를 시작하면 뇌피셜로 얘기하지 마라. 모르는데 정보가 없는데 뇌피셜로 얘기 안 하면 나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이게. 그래서 얘기하지 마라. 무슨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뉴스를 얘기를 하면은 또 지금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래서 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좀 빨리 어쨌든 간에 뭐로 봐도 나라의 운명을 봐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법의 어떤 논리로 봐도 그렇고, 과정으로 봐도 그렇고 빨리 결론을 내줘야 이 혼란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맞느냐까지 갔어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어. 이거 이제 또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도 전문가 김준우가 할 말이 많겠지만 뭐 하나 해주세요. 탄핵이 아니라 소환으로 심판해야 돼. 작년에 제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요? 공약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건 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놓고 또 논해야 되는 굉장히 또 디테일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벌써 여기까지 갔어요. 헌법재판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왔다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거는
근데 이제 또 너무 헌법재판관들을 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뭐 거의 뭐 이제 뭐 거의 뭐 찢어 죽인다까지 가면 안 된다. 아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서부지법 턴 사람들 같은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비판을 하되 비판을 봉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게 뭐 헌법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다 비판할 수 있죠. 그 김준우든 누구든 간에 예, 김민아는 비판하면 안 되고 김민아 비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무오류. 예, 아니 김민아 무오류설. 아니 정확히 해야 돼요. 김민아는 무오류가 아닌데 김민아는 비판의 성역이다. 아. 김민아는 비판의 성역이다. 김민아는 예민하기 때문에 비판받으면 괴로워한다. 예민하지 괴로워한다. 않고, 괴롭지도 않은데 그냥 비판의 성역이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나는 시사계의 소도다. 아니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 그렇게 지정된 캐릭터가 있어요. 네, 공격 못하게 돼 있는 캐릭터. 네, 공격 버튼 누르면 공격이 그 아이콘이 안 찍힙니다. 네, 안 찍히는 캐릭터 NPC. 아이콘 안 찍히는 NPC, 공격 아이콘 안 찍히는 NPC고 공격이 찍히는 NPC는 이제 김준우다. 네, 그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네, 그런 거고 헌법 재판관들을 막 뭐 이게 죽이네 살리네 문영배 음란물 뭐 이거는 네,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이제 한도가 있는 거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자료 화면이 나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진보당이 그때 맞췄어. 진보당은 선거 때 탄핵의 봄이 온다 이렇게 그 편수막을 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선견지명이 있으셨어. 탄핵의 봄이 와요? 네. 그때 아마 그게 조국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 진보당은 탄핵의 봄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김준우는 탄핵이 아니라 소환이다 뭐 이런 거. 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역시 그 슬로건 그게 무슨 김준우의 탄핵이 아니라 소환이다는 무슨 슬로건이었어요? 아니 그냥 그 저 기자회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거기서도 탄핵보다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그 자리에서도 PD 같죠. 또 그 자리에서도 그냥 제도 얘기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게 절차를 잘 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봐봐요 얘기가 결정문이라는 건 어느 단계에 쓰는 거냐. 그러니까 평의가 있고 무슨 뭐 평결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결정문이 있고 뭐 한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른다. 몰라요. 기사 난 건 뭐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죠. 이제 요 쟁점이 뭔지를 정리하는 게 평이잖아요.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쓰라고 합니다. 연구관들한테 초안을. 자, 인용, 기각, 각각 이제 써서 올려. 이제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 마지막 결론하는 걸 평결이라고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떨 때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습헌법 할 때 있잖아요. 행정수도.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어느 변호사님한테 들은 건데 자기 동기가 그때 연구관이었는데 뭐 인용 기각 써오란 얘기는 안 하고 한양이 언제부터 수도였냐와 관련해서 그 자료 요청하는 거죠. 자료만 써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결정문 앞에 이렇게 쭉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료 조사만 했는데 그것만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결정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제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번 걸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뭐 그때 좀씩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제작진이 사줬어요. 이거를 이거를 사줬어요. 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힘입어 갈수록 고품격 방송으로. 쿠팡에서 쿠팡에서 사왔답니다. 태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평의가 제가 있다. 제가 들게요. 평의가 있다. 평의. 이렇게 쓰자니까 잘 안 써지네. 평의 하면 평의회. 우리는 소비에트. 평의회. 소비에트가 아니고 꼬뮨. 꼬뮨이죠. 평의가 있다. 평의. 평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일 하기도 하고 뭐 기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매일 하는 것이고 요즘 매일 한다. 탄핵이라서 신기하게 매일 한다. 요걸 매일 하고 있고 원래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헌법 연구관들은 뭐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뭐 쟁점을 정리한다. 쟁점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다음에 요것에 필요한 자료를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뭐 등등 이런 걸 하는 게 평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평의가 매일매일 계속되다가 음. 어느 순간 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날 거 아닙니까? 네. 쟁점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나.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이제는 요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카드를 꺼내보자. 쟁점 정리하고 우리가 토론 다 했는데 이게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이제 결정해보자. 결정해보자. 그 평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결을 할 때 각각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이런 것들을 각각 얘기를 하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각하냐. 그리고 요 얘기를 할 때 기일도 지정하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이게.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평결을 해야 거기서 이게 입장이 정해지니까 네. 그걸 기초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네.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결정문을 평결을 해서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선고일에 이 결정문을 가지고 낭독을 한다. 선고일 아침에 아마 결정문에 뭐 서명을 하거나 뭐 그러는 서명을 것 하는 같은데 것 같아요.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네. 확인하고 서명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낭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입니까? 평의까지만 하고 거든. 요 단계죠, 요 단계. 네. 네. 아직도 요거 하는 거다 지금. 네. 이 녀석들이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요 단계인 거다. 네. 네. 여기를 못 간 것이다. 못 간 것이다. 네. 요 얘기.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조명 얘기는 때문에 아닌데 일부 안 보인다. 이거를 샀다는 걸 광고하기 위해 네. 들어간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니 이걸 또 왜 정리해 줬냐면은 왜 정리한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네. 이게 어느 각도가 가장 이제 조명이 안 비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요렇게입니까? 이렇게 네. 요 정도. 거의 요게 이제 직각이어야 되는구만. 네, 직각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껏 샀는데, 기껏 샀으니까 여러분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비 털면 안 된다. 이거 제작진의 사비로 산 거예요. 사비로 산 거니까. 예, 이거는 시비를 걸면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도를 맞추면 되는 것이다. 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저기서 취직에서 저도 순간 패드인 줄.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네. 어떤 분들 막 그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네. 결정문 다 써놓고 이거 뭐 쟁여놓고 지금. 아닙니다.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보가 다 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 단계다 지금 요거 한다 아직도. 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서로 인용이나 기각이 얘기 안 한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요 단계에서 어떤 녀석이 갠세이를 놓을 수는 있어도 갠세이 놓으면서 야 근데 그 쟁점은 이러면서 그 쟁점은 이런 것도 있지 않아? 그 쟁점에 있어서는 약간 홍장원 얘기는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갠세이 계속 놓고 있을 수는 있어도 요 단계를 안 넘어갔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고. 네.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덜 뜯긴 비닐이 불편하다. 뭐 칠판에 사라, 뭐 사비로 샀다니까 사비로.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좋은 걸 살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계신 자율구독료 납부해주신 이걸 분들 샀는데 이거 한 1년은 써야죠 그래도. 1년. 야, 우리 방송 1년 할지 모르는데. 우리 방송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는 김준우의 역량에 달린 거죠. 김민아 역량에 달려 있지. 근데 어쨌든 이 방송 언제까지 하는 건지는 감독님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일심동체니까 대략 70화국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70화국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역시 개헌의 야망이 있다. 개헌준우. 가훈 개헌.